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북구 권삼동 주민자치회 마을방송 울림통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강북구 스마트팜센터에 왔습니다. 강북구 스마트팜센터 외경을 먼저 보고요. 내부에 들어가서 스마트팜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깥에서도 스마트팜 센터를 볼 수 있도록 해놓았죠. 2층에도 스마트팜이 보이고 있네요. 전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구 스마트팜센터 최성동 매니저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강북 스마트팜의 시설, 재배, 모두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식물 클리닉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집에서 키우시고 있는 반려식물들을 키우고 계시다가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곳에서 상담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예를 들자면 위에 상토에 병이 들어있다면 그쪽에서 상토도 갈아주고 어떤 영양제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이제 회복될 수 있는지 안내해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면 여기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강북 구민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일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 밖에 보시면은 푸드 트레일러가 있긴 한데 푸드 트레일러에서 꼭 음식을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지나다니시면서 덥거나 춥거나 비 오거나 하실 때 쉬어가실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지치거나 하실 때 언제든 오셔서 쉬고 가시면 되십니다. 1층에 아쿠아포닉스라는 공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층 제외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실내 식물 공장의 시스템과는 약간 차별화를 두는 건 옆쪽에 보시면은 물고기 수조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물고기 수조가 있는 이유는 물고기가 사료를 섭취를 하고 배설을 하게 되면 배설물을 뒤쪽 여과기에서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해가 시작되면은 물고기한테는 독성이 될 수 있는 질소화합물의 형태인 아질산염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물고기는 그걸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해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질산염이 식물에게 넘어가게 되면 식물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요소 중 하나가 질소산화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질산염을 흡수를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물이 최종적으로 정화가 되는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그런 물은 다시 수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물이 한 번 들어간 물은 수조를 통해서 여과기를 거쳐 재배단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재배단에 있는 물은 다시 수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물은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을 아낄 수 있는 수전 보호 그리고 수전 절약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도시농업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공간, 그리고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키우고 있는 물고기는 금붕어, 관상어로 키우고 있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메기나 장어를 양식을 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키워서 수익을 벌기도 하고 이렇게 엽채를 키워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중 수익도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활발히 연구되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국내 수자원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는 깨끗한 수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많이 보기 힘든 농법인데요. 아, 건조한 기후, 예를 들자면은 서남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호주, 미국 쪽
이런 쪽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실제로 상용화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층 이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이제 교육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서울시 공공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투어 예약을 잡아주시면 이곳에서 저희 시설에 대한 정보나 작물에 대한 정보들을 교육하는 교육장으로 마련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2층으로 한번 2층으로 왔습니다. 네, 2층에서는 저희가 딸기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우이동에 보면은 우이동에 이제 스마트팜 재배 단지라고 해서 이제 비닐하우스 규모로 딸기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는 저번 이제 한 4월 달으로 이제 모든 생산이 종료가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서는 총 3가지 딸기의 그 품종을 재배를 했었는데, 하나는 서량, 하나는 이제 하이베리, 하나는 킹스베리 이렇게 재배를 했었어요. 네, 이곳에서는 현재 달인 품종 서량으로만 재배를 하고 있고요. 서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드셔보셨을 법한 가장 이제 당산비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맛과 신맛과의 조화가 굉장히 뛰어난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작물들이 열려 있는데, 저희는 현재 그러니까 1화방이라고 해서 첫 꽃대에서 나온 그 작물들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딸기밭에 많이 견학을 가보셨거나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시면 내부에 벌이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정벌이 항상 돌아다니면서 꽃을 자연적으로 수정을 해서 저렇게 과실이 열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 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평수 자체가 약 30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벌을 안쪽에 두더라도 벌들이 먹을 게 부족해서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 폐사까지 이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정벌을 활용해서 수정을 할 수는 없고요. 사람이 직접 붓으로 두드려 가면서 직접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굉장히 예쁜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사람이 직접 수정을 하다 보면은 수영 자체가 약간 찌그러지는 형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이라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그냥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외부와의 그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차단을 하고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생산한 딸기보다는 훨씬 더 단맛이 강하게 올라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저는 뭐 예상 수확일보다 뭐 일주일 뒤에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거래처에서. 그렇게 되면은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양액이라고 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양액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일주일 뒤에 출하할 수 있도록 양액을 조금씩 덜 준다든지 빛을 쬐주는 그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온도 컨트롤을 하면은 일주일 뒤까지 이렇게 천천히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리고 이제 실제 거래처에서 원하는 이런 생산 일정들을 다 조정해서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저희 이 시스템 자체가 다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흙이 있는데 왜 수경 재배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네, 잘 보면 여기에 이제 검은색 빨대 같은 게 하나씩 이렇게 꽂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양액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일반 토경 재배 같은 경우에는 저런 흙이 있다면 흙 위에 고체 비료를 뿌려놓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작물이 원하는 농도보다도 좀 더 강하게 더 많이 뿌려놔야 실질적으로 땅에 스며들면서 이제 흡수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 비료 사용량도 증가하게 되고, 과도한 비료 사용량으로 인해서 이제 토양 산성화나 흑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수경 재배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딱 원하는 양만큼만 계산해서 넣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스마트팜 기술이 접목이 되다 보니 작물이 원하는 양을
딱 주기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 성장기면 성장기, 수확기면 수확기에 맞춰서 농도까지 다 조절해서 얼마 정도 넣을 수 있는 것까지 스마트팜 시설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적인 관행농법이었던 토양 재배보다는 훨씬 더 오염이나 이런 쪽에서도 안전한 농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키우다 보니 외부 병충해에도 훨씬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농약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서 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마저도 이제 권장하고 있는 약재의 그 방제 주기보다 거의 저희가 절반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벌레 날아다니지 않고 병충해 있지 않으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2층은 여기서 마치고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삼층 같은 경우에는 1층과 비슷한 시스템이지만 이제 아쿠아포닉스가 빠져있는 일반 수영 재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파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스펀지에다가 물을 충분히 적셔주고요. 충분히 적신 스펀지에 이렇게 한 구멍에 한 개씩 씨앗을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씨앗 같은 경우에는 씨앗 자체에 영양분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영양소가 주어지지 않고 물과 습한 환경만 있으면 발화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키우는 작물들은 이제 암발화라고 해서 어두운 곳에서 발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실이 있습니다. 저렇게 파종을 한 이후에 여기 암실에다가 넣어놓고 약 2에서 3일 정도 있다 보면 씨앗이 이제 알을 깨고 이제 새싹들이 돋아나게 되고요. 그 새싹들을 여기서 육묘실이라고 해서 육묘랭에서 천천히 키워내게 됩니다. 키워내게 되면 이제 이런 모종판에서 약 총 10일 정도 체류를 하면서 이제 또 보존하는 새싹들이 약간 이제 힘이 생기게 되면 저기 흰색 판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 흰색 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기에서 1차적으로 좋은 모종과 좋지 않은 모종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생산물은 늘 균일한 퀄리티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서 약 최종적으로 한 28일 동안 이쪽에서 체류를 하며 자라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토양 재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촘촘하게 키우지 않고 좀 거리를 두고 키우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토양농법, 그 관행농법 같은 경우는 큰 땅에서 하기 때문에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밀식 재배를 하게 돼요. 밀식 재배의 단점은 잘 자라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구 형태라고 해서 작물이 이렇게 퍼지지 않고 모이는 형태로 자랄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고요. 이 결구를 해놓고 밀식 재배를 하더라도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잘 보시면 위쪽에 서큘레이터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요. 네. 재배 렉에 보면은 저 팬들이 다 있습니다. 네. 팬들 같은 경우 서큘레이터랑 팬은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작물들을 너무 따뜻하게 키우게 되면은 작물 대 작물과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그 순간 이제 무른다고 표현을 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좀 곰팡이도 잘 생기고 무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바람을 계속 불어 넣어서 그런 무르는 현상들, 충이나 균들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쾌적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도 저기 이제 종합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시간대마다 가서 양액을 타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되면 얘네가 농도를 체크를 하고 그 농도에 미달을 하면 미달한 농도만큼 다시
영양소를 자기가 알아서 끌고 가서 섞은 다음에 다시 분배를 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물은 다시 그 하수를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럼 하수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면 환경오염이 신경 쓰이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물의 그 양의 농도 정도는요, 사람이 마시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마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을 상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뭐 샤워를 하고 배출되는 일반 하수보다 훨씬 더 깨끗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십니다. 지금 뭐 2층하고 3층 다니면서 차이를 느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큰 차이는, 재배 방식도 좀 차이가 있긴 했었어요. 2층에는 상토를 깔아놓고 물을 흘려보냈다면, 얘네 같은 경우는, 물을 그냥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건데요. 그 차이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LED 광의 차이입니다. 네. LED 광이 2층에서 보였을 때는 약간 불그스름한 느낌을 보시면 들었다면 3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백색 광에 가까운 광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작물들마다 원하는 빛의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광을 가지고 이걸로 난 딸기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고 다 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을 때 불가능하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더 효율적인 광의 조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생장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LED 선택도 굉장히 잘 해주셔야 정확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작물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층 요런 작물 같은 경우에는 총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약 6주 42일의 텀을 두고 저희가 스케줄링을 하고 있고요. 한 주에 한 번씩 생산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서 저희 지금 1층에 보면은 이제 판매대가 다 있어요. 그곳에서 매주 신선한 작물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체로 관람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단체 관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대신 20명이 넘어간다라고 하시면은, 구청, 지역경제과 쪽으로 전화를 주셔서 유선으로 전화를 접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 10명 정도의 수준이시라면 서울시 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하셔서 그때 원하시는 시간대에 접수를 해주시면 단체 관람이 가능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오는 거는 얼마든지 와서 그냥 보고만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언제든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둘러보시는 건 가능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오늘처럼 재배 업무에 투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응대를 해드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셨을 때 개별적으로 여쭤보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가 시설 투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구에서 이 스마트팜을 만들었는 그 특별한 계기, 또 어떤 지역에 대한 유의, 이런 게 있을까요? 강북구에서 만든 거요? 일단은 서울 내부에 도시농업, 농업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농업이라는 건 남의 얘기 같고 굉장히 먼 얘기라고 느끼셨을 텐데 농업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급변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미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 발 더 앞서서 이런 센터를 건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께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탁까지 저희가 책임지고자 이곳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외부의 재배기가 보이실 겁니다. 외부 재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용으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체험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배실 내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재배 인력이 아닌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출입을 하는 경우에 병이나 충에 굉장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이제 재배실 내부 쪽으로는 출입을 이제 금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외부 재배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키우고 있는 유러피안 상추 4종과 루꼴라
해서 총 5종을 이곳에서 다 재배를 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재배된 작물을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 만들기나 테라리움 만들기, 샐러드 만들기 이런 체험들이 있는데 그런 체험에 직접 오셔가지고 수확을 하셔서 그걸로 내가 만들어서 음식을 드셔보시기도 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는 작물들입니다. 체험 장소는 여기 안쪽 2층으로 와보시면 네, 이곳에서 이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요일마다 체험 프로그램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일마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서울시 공공예약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강북구민 같은 경우에는 20% 할인까지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한 번씩 체험해 보시면 또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아, 그럼 체험 프로그램에는 필요한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군요. 네,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현재는 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네, 일단 몇 시간? 1시간 동안. 1시간, 예. 그래서 1시간 하시면은 이제 시설 내부 한번 투어도 하시고 그 체험까지 하기 때문에 8,000원이 아깝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강북구민이시면은 20% 디스카운트가 들어가고 6,400원. 예. 지금 이용해 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제 여기는 엽채류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유로피안 채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나와 보면요,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사전 접수고요. 문의처는 강북구 스마트팜센터 070-4118-7020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 버터헤드, 프리라이스, 카이피라, 이자틱스. 자, 이상으로 강북구 스마트팜 센터 취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구 번삼동 주민자치회 마을방송 울림통 미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